안녕하십니까. 이지인사의 이정인 노무사 최영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그리고 나의 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는 권고사직, 해고, 그리고 자진퇴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과 해고가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내가 해고를 당했는지, 그럼 난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상담을 오시거나 최근에 사건을 진행하신 것 중에 이런 문제가 되신 게 있으실까요? 주로 권고사직과 해고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분께서는 권고사직을 시키고 싶어서 근로자분께 이제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할 의사도 없었고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이 사람이 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퇴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근로자는 자기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해고랑 권고사직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진퇴사와 해고도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7월 15일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서 7월 7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시면 자진퇴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는 내가 7월 7일에 나간 이유가 7월 15일자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최대한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한 시점까지 일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조금 더 권리 구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는데 한편으로는 근로자분께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께서 곧바로 퇴직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하는 행동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조언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사의 이정인 노무사 최영현 노무사였습니다.